오늘 말씀드릴 건요, 검찰구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검찰이 땡땡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제 깜빡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검찰 구형은 판결이 선고되었다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판결 선고나 판결 확정보다도 확정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구형은 검찰이 해서 봤을 때 이 피고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입증이 됐느냐 아니냐, 또 양형은 얼마나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이 유죄를 구형했을 경우에는 유죄율 자체는 상당히 높죠. 검찰이 유죄를 구형했을 때 유죄율은 거의 90%, 98%이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것은 맞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깜빵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수사 단계가 있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있고, 검찰에서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하면서 기소를 했다. 그 다음에 형사재판 단계가 있죠. 형사재판의 첫 단계는 이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통달시킵니다. 그러면 공판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무죄에 대해서 다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형 단계가 있어요. 유무죄와 함께 어느 정도 죄가 있냐, 이런 것을 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거쳐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검찰 구형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이 사람에게 3년형을 징역형을 보내주세요 라고 법원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최후 변론이 있고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요, 이때 검찰과 상반되는 어떤 피고인의, 어떤 변호인의 입장을 진술을 해야 되겠죠. 최후 공판기일에 검찰은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쪽은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양형 자료가 있어요. 양형 자료를 통해서 감형해달라, 3년형 너무 많다, 3년형 너무 많고 1년형만 하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해달라 라고 약간 좀 읍소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공헌도 있고 그런 내용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형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3년형을 실제 받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검찰 구형이 3년형이라고 하더라도 꼭 3년형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변론 요지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양형을 증명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을 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검찰 구형보다 형을 낮춰주는 경우, 또 집행유예를 받아주는 경우를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좀 있죠. 정리하면은 검찰 구형은 아직 최종적인 선고는 아니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또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양형에 대해서도 다투고 유무죄에 대해서도 다투는 경우가 있다. 검찰이 구형한 형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좀 형을 낮춰달라, 또 집행유예를 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